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는 경영지원 노트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사와 감사를 선임을 했을 거고요. 그런 이사는 보통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법인 설립을 할 때 1명 이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1명 이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근데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사 한 분 갖고는 힘드시고 이제 뭐 2분, 3분 또 감사도 선임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정관을 갖다 계속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가 한 분이더라도 본회사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감사나 이사가 많이 늘어나셔도 정관은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자본금 총업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또 이사를 1명 또는 2명 뭐 이렇게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하고요. 발행 주식 4분의 1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조항, 요거 들어간다는 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정관에 보시면 뭐 2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3년으로 좀 정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이걸 2년이나 뭐 3년을 하다 보니까 정관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 안 맞는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같이 좀 일치시키시고요. 만약에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괄 사임시키고 일괄 선임을 통해 가지고 임기를 맞춰서 관리를 하시는 게 편리하고, 그래야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을 하실 때도 또 일시에 한꺼번에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보통 3년으로 한다. 요 정도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사만 감사에 또 결혼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뭐 안 좋은 경우는 뭐 사망으로 인한 결혼이 발생하실 수도 있고, 회사를 떠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새로 이사를 선임하셔야 되겠죠. 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차라리 기존에 계신 이사들도 다 사임을 하시고 새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신 다음에 같이 다 재취임하시는 그런 모양이 정관과 등기부 등본을 좀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표는 이사회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으로 뭐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사 중에서 뭐 직함을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문 등의 직책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또 대표가 여러 명이시면 이사회에서 뭐 공동대표로 이렇게 결의를 하셔도 된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1인 법인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사가 이제 사내에서 1명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표이사라는 그 등기부 등본상에 쓰지 않고 1명이실 때는 사내이사, 2명 이상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대표이사면 그 한 분은 대표이사,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직무에서 보시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시겠죠. 그 다음에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들은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거고요. 만약에 대표이사가 유고사항이 발생되면 그 직급 순으로 업무를 대행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데요. 우리 보통 일반 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대표이사님 계시고 사모님이 감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하여튼 뭐 그거는 회사의 운영의 한 방식이니까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를 하고요. 이사회에 출석하셔서 의결을 진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면 또는 아니면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할 때에는 이사에 이를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 제출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님을 통해서 이제 주총이 임시총회가 소집이 될 수도 있고, 감사는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록을 작성 비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임원의 보수, 퇴직금, 퇴직위로금, 유족보상금들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그런 상세 규정 명시하기보다는 큰 틀로 임원의 보수는 주총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퇴직위로금 규정에 의한다. 임원의 유족보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유족보상금 규정에 의한다라고 해놓고, 그 안에 상세한 내용들은 주총에서 별지를 통해 가지고 규정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의 임원들이 얼마의 보수를 받아가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유고 시에 유족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그 금액에 관련된 부분들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보안 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관에다 명시를 해 놓으시면 그 외부에 자꾸 나갈 때마다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별지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사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부분들인데요. 이사나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내용, 손해배상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체 주주가 동의를 해주면 그 손해배상을 갖다가 배제할 수는 있다. 그 이사나 감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배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위반한 행위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항이 있으면 최근 1년간의 보수, 상여금을 포함하고 뭐 기타 이익 등을 포함시킨 6배, 1년간의 보수의 6배가 초과되는 금액, 만약 연봉이 1억이었다면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들이 보통 들어가 있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를 손해를 발생시키면 당연히 책임의 면제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부분들은 책임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좀 넣어놓는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8조의 비상근 임원과 고문 상담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의 의결로 인해서 비상근 임원이나 고문 상담력을 임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게는 상근하지 아니하지만 어떤 보수를 갖다가 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과세관청에서 보시면 이런 비상근 임원 고문 상담에 의해서 보수가 나가는 거를 좀 회사에서 실제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회사의 자금을 가져간다라고 나쁘게 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주총회에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위촉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과, 위촉된 부분들에게는 정당한 사례 보수가 나간다는 부분들을 좀 명시해 놓으면 향후에 과세관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런 정관상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다라는 근거를 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좀 넣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은 그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사실상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또 이런 이사의 권리나 의무, 그다음 감사의 권리나 의무, 또 비상근 임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향후에 보수가 나가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명확한 근거를 좀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보시고요. 이런 임원들에 대한 재규정들을 좀 잘 관리하셔야 향후에 이제 법인이 계속 성장하면서 인사노무나 세무회계, 그다음에 뭐 법무나 법률적이나 그 기업 금융 등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세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전문가들과 상담하면서 규정들을 갖다가 좀 잘 만들어 가시면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회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